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장 고장 계산을 고장 해석을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바쁜 관계로 자주 못 올린 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그 고장 해석 사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여기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2장에서 배점 큰 문제들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파트를 좀 잘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 4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단락 전류하고 단락 용량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전기 기기 파트에서 동기기 가보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단락 전류, 그 다음에 뭐 퍼센트 임피던스, 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 파트에서는 뭐 식 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지만, 여기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될 파트들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 뭐 길게 말하지 않고 빨리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 고장 해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 계통을 만들어 놓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단원 수업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계통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고장이 발생이 되게 되면 고장 전류가 흐를 것이고, 특히 고장 중에서도 가장 큰 사고가 단락 사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단락이 되면은 단락 전류가 계통에 흐를 거고, 그 단락 전류가 계통에 큰 충격을 줄 건데, 그 큰 충격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를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단락 전류 차단을 또 누가 해야 되냐? 차단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가 한 1000A 정도 걸렸어요. 근데 차단기가 단락 전류를 차단을 해야 될 때, 차단기도 자기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면은 1000A가 걸렸는데 한 500A 정도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 차단기를 달아버리면 차단하기도 전에 차단기 지부터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단락이 생겼을 때 차단기 용량을 잘 선정해서 우리 계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차단기 용량을 잘 선정하려면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 계산이 어찌해야 돼요? 정확하게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단락 전류 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단기 용량을 뭐한다? 선정하는데 주 목적을 두겠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달라,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9페이지부터 제가 나갈 건데, 맨 위쪽에 보면 개요 부분 있죠?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2번에 고장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고장의 종류. 근데 여러분들 그 고장의 종류에서도 시험 물어볼 것이 딱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고장의 종류. 자, 여러분들 고장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단선사고, 자, 두 번째가 지락사고, 자, 세 번째가 단락사고. 자, 여러분들 계통사고는 크게 이렇게 단선사고, 지락사고, 단락사고,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자, 우리가 삼상이라면 이제 물론 이제 중성선 빼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3가닥이 지나가죠, 배전선로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총 몇 가지다? 3가지야. 그러면 단선 사고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선이 어쨌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단선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선이 끊어지면은 끊어진 채로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선 자체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면서 대지와 연결되는 사고로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지락사고다. 여러분들 단선은 선이 방금 끊어진 거고, 우리 지락 있죠? 어떤 사람들은 땅 지자에다 뭐 떨어질 낙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락할 때 지자는 땅 지자에 락자가 이을 낙이에요. 땅과 이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선이 지금 대지와 이어지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지락사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선이 지금 대지와 연결되면 1선지라, 자, 2선이 연결되면 2선지라, 자, 3선이 연결되면 3선지락인데, 우리가 어차피 삼상이니까 지락사고는 이렇게 3가지, 1선, 2선, 3선. 근데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지락사고 두 번째 칸에 개통사고 중에서 어쩐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야, 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지락사고인데, 여러분들 꼭 지락이라고 하는 게 선이 끊어져서 대지와 연결된 것만 지락사고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전주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 있죠, 나무들, 수목. 그러면 이런 나무들이 자, 선하고 어쨌어요? 접촉을 해가지고 대지와 연결될 수 있죠. 넓은 면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사고다? 지락사고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락사고가 가장 교통사고 중에서 어쩐다? 많이 발생되는 사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락이 되면 이제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자, 땅으로 흐르겠죠. 그럼 앞으로 이 땅에 흐르는 지락 전류를 보통 IG라고 씁니다. IG. 그래서 이거 무슨 전류다? 자, 지락 전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선하고 선끼리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죠. 그럼 선하고 선끼리 붙어버리면은 이거 지금 단락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쇼트라고 하죠. 그러면 두 선이 붙어버리면은 선간단락.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세 선이 다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세 선이 다 붙어버리면은 얘는 뭐라 한다? 삼상단락,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단락이 나면은 우리 단락전류 흐르죠? 단락전류를 보통 우리 IS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자, IS.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성간단락을 IS, 삼상단락을 IS 다시 이렇게 잡아보면, 제가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락사고보다, 그러니까 지락전류보다는 자, 단락전류가 월등히 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단락 중에서도 성간단락이 있고 뭐 있어요? 삼상단락 있죠? 삼상단락이 가장 크다. 보통 우리 성간단락은 삼상단락이 한 86.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산에서는 가장 큰 전류가 누구다라는 이야기야. 삼상단락.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통을 갖다가 저런 고장전류의 충격으로 또 버티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버틸 때 가장 작은 지락전류에 버티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큰 삼상단락에 버티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큰 삼상단락 전류에는 계통을 버티게 만들어 놔야 삼상 가장 큰 전류 흐를 때도 버티지만 적은 전류 흐를 때도 어째요? 충분히 버틸 수 있죠. 근데 가장 작은 지락전류 맞춰서 계통을 버티게 만들어 놓으면 지락전류 흐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락전류보다 큰 전류 흘러버리면 어째요? 계통이 못 버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쓸 거는 가장 큰 무슨 전류 계산만 잘하면 된다. 삼상단락 전류 계산만 잘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됐든 시험이 됐든 앞으로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뭐다? 삼상단락만 물어본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이 삼상단락을 계산할 때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만, 그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삼상단락 전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음법 이렇게 써져 있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32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는 퍼센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단락전류 계산할 때 뭐 오음의 법칙이라면은 Z분의 V 이런 형태로 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락전류 계산할 때 여기 들어가는 요 임피던스 있죠. 보통 단위가 뭡니까? 오음 이조 저항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락전류 계산할 때 여기 임피던스 단위를 오음으로 쓰면 오음법, 퍼센트로 쓰면 뭐다? 퍼센트법. 그래서 앞으로 단락전류 계산은 무조건 두 가지로 간다는 이야기야. 오음법 아니면 뭐다? 퍼센트법. 꼭 기억하세요. 물론 뭐 PU법이니 다른 법들이 또 있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시험은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오음법 아니면 뭐다? 퍼센트법. 근데 뭐 잘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이 퍼센트법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현장에서도 단락전류 계산할 때 오음법은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다 퍼센트를 쓰고 2차 올라가서 시험을 봐보면은 거의 9%가 다 퍼센트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퍼센트법 정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시고, 근데 퍼센트를 하려면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오음법을 또 해야 돼요. 오음법을. 그래서 제가 먼저 오음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퍼센트법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 테니까 자, 빨리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여기서 시험 나올 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까 제가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는 무슨 사고다? 지락사고. 꼭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29페이지에 중간에 그 고장의 종류에서 단락사고 쪽 봐보세요. 단락사고는 아까 성간단락, 삼상단락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고장전류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뒤진전류라고 돼 있어. 뒤진전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단락전류를 물어보면 일단 보기 위해서 무슨 전류란 걸 찾아요? 뒤진 전류란 걸 일단 먼저 찾습니다. 뒤진단 말은 뭔 말이겠어요? 전압보다는 위상이 90도 뒤진다, 뭐 이런 의미. 꼭 90도는 아니긴 한데 제가 뒤쪽 가서 왜 단락전류가 뒤진 전류냐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자, 단락전류는 무슨 전류다? 뒤진 전류다. 그러면 자, 오음법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음법이라고 하는 게 단락전류 계산할 때 여기 임피던스 단위를 뭘로 간다? 자, 오음으로 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아래쪽에 봐보니까 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기기, 선로 등 회로 각 부분에 임피던스의 오음값을 직접 뭐한다?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단위를 오음으로 쓴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해석을. 제가 기기 배운 사람들은 이제 금방 이해를 할 텐데요. 기기를 안 배우고 올라오신 분들은 조금 여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책의 그림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봐보면은 자, 이렇게 Y자로 그려져 있죠. Y자. 자, 그 다음에 세 가닥이 이렇게 자, 인출이 돼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둡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기기 시간에 배웠던 동기 발전기. 자, 전기자 부분이에요. 전기자. 자, 그리고 이 기기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이렇게 배웠죠. 동기 발전기 전기자는 무슨 결선해라? Y 결선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Y자로. 그럼 우리가 여기가 A면은 여기를 A-, B라면 B-, C라면 C-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선을 하나씩 A상, B상, C상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선을 또 끄집어낼 수 있냐? 자, 중성선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여기가 무슨 부분이라고 했죠? 전기자 부분이야. 그럼 우리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계자 부분이 있어야 되죠, 계자. 근데 계자라고 해봤자 자석이죠, 전자석.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계자전류 들어가면 자석이니까 뭐 발생이 돼요? 자기력선인 자속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발생된 자속을 어찌해야 된다?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A하고 A-에서 만든 기전력, 자, EA, B하고 B-에서 만든 게 뭐다? 자, EB. 자,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이 C인데 Y결선이니까 120도씩 차이 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A상 기전력 먼저 만들어지고 120도 후에 누가? B상 만들어지고 또 120도 후에 C상 만들어지는데 크기는 다 같습니다. 크기가. 그러면 크기는 다 같으면서 위상차만 몇 도씩 나는 120도씩 나는 기전력 3개가 만들어지니까 굳이 크기가 다 같은데 3개를 다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상 단락전류 계산할 때는 딱 한 상만 봅니다. 한 상. 몇 상만 본다? 한 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기 시간에는 얘가 기전력이었지만 우리가 회로 Y결선 측면에서는 A하고 A- 여기가 한 상이죠.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상전압 이렇게 불렀다냐, 상전압.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이 무슨 전압? 자, 성간전압. 그럼 우리 쓸 때 V라고 썼나요? 보통 이제 상전압은 E라고 썼고 성간전압은 뭐다? V인데, 여러분들 뭐 회로나 다른 과목에서 다 들어봤겠지만 Y결선에서는 이 성간전압이 누구보다? 상전압보다 몇 배 큽니까? 루트 3배 크죠? 그래서 성간전압이 자, 상전압보다 자, 몇 배 크다? 루트 3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전압을 계산할 때는 자, 성간전압 조짐은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야. 근데 제가 요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단락전류 계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왜? 우리는 어차피 쇼트가 나면 이 발전기에서 단락전류가 흘러나오죠. 그럼 이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니까? 동기발전기. 무슨 결선 돼 있으니까? Y결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라. 좀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음법을 좀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로 일단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단락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설명을 먼저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여기가 Y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동기발전기 전기자가 무슨 결선? Y결선. 자, 여기가 발전기 전기자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Y결선에서 세 쌍인데 지금 몇 쌍만 그렸어요? 한 쌍만. 제가 왜 아까 한 쌍만 그린다 했어요? 각 쌍마다 크기가 다 같다. 위상 자만 몇 도다? 120도. 그래서 크기가 다 같은데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몇 쌍만 하겠다? 한 쌍만 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A면은 여기 뭘로? A-로 보면 되죠. B면 B-, C면 C-지만 A하고 A- 지금 현재 한 쌍만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기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여기다가 표현하지 않고 부하로 가는 중간에다가 표시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기를 또 안 배우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자, Z라고 잡고 제가 1옴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부하를 걸어놨죠. 부하 임피던스를 ZL로 잡고, 자, 299옴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자석을 끊으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 한 상의 기전력을 자 2라고 잡는데 3000V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3000V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정상적인 전류르겠죠. 여러분들 I라고 쓰셔도 좋고 IN이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전류를 자, 전격 전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전격 전류. 그럼 여러분들이 전격 전류 나오면 현재 쇼트가 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다? 전격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전격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전격 전류 계산해봤자 오음의 법칙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그림을 봐보시면은 이 전류 어차피 임피던스 Z 거치죠? 자, 부하 임피던스 Z를 거쳐서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폐회로니까 저 전격 전류 흐를 때 임피던스는 두 개를 고려하면 되고 전압은 요 2라고 하는 3000V만 고려하면 되죠. 자, 여기다 식 써볼까요? 자, Z 플러스 뭐다? 자, Z의 전압은 상전압 2가 걸어져 있다. 자, 제가 아까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좋게 자, 하나는 1옴, 하나는 얼마입니까? 299. 이거 아까 300옴 나오죠? 전압은 제가 3000V 걸렸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자, 몇 암페어 흐르고 있다? 10암페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자, 부하 측에서 쇼트가 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쇼트. 근데 쇼트가 나면은 제가 단락이야. 선하고 선을 같이 어째요? 붙여버리면 되니까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전선으로 붙여버리면 여기가 무슨 지점이다? 자, 단락 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원에서 전격 전류가 흘러나온 게 아니라 무슨 전류가 흘러나와야 돼요? 단락 전류 IS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자, 몇 개로 쪼개진가요? 자, 1번 아니면 2번 쪽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딱 그림 보면 어디로 갈지는 금방 알겠죠? 자, 빨간색 선에는 지금 임피던스 저항이 하나도 없고 흰색 부분에는 저항이 얼마나 돼요? 299나 돼. 그러면 전류가 들어와서 쪼개질 때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2번 쪽으로 갈 일이 없이 자, 몇 번 쪽? 1번 쪽으로만 이렇게 무슨 전류가? 단락 전류가 흐르지 않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제가 얘를 임피던스로 썼지만 원래 R 플러스 J XL
지금 요런 회로죠. 그 다음에 R하고 X 중에서 제가 누구는 항상 무시하라 했어요. R은 항상 버려버리라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XL만 있는 여기가 L만의 회로야. L만의 회로. 그럼 여러분들은 뭐 다른 과목에서 들어봤지만 L만의 회로에서는 여기 걸려있는 전압보다 이 전류가 L만의 회로니까 90도 뒤진 전류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저항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실제 저항까지 고려한다면 90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째요? 뒤진 전류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에서 단락 전류는 무슨 전류다? 뒤진 전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 전격 전류는 계산해 봤고, 자, 두 번째가 자, 단락 전류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단락 전류는 항상 IS 이렇게 쓰죠. 자, 단락 전류 계산할 때 뒤에는 볼 필요 없죠. 이쪽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그럼 이 단락 전류일 때 임피던스는 이 Z1호만 고려하면 되고, 자, 전압은 몇 볼트? 3000볼트야. 자, Z2 이렇게 쓰면 되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제가 1호입니다. 전압은 3000볼트다. 자, 몇 암페어? 3000암페어. 우리 아까 쇼트 나기 전에는 10암페어 넣었죠? 쇼트가 나다 보니까 자, 몇 배 큰 전류가 300배 큰 전류를 해.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는 계산하기 좋게 몇 배를 잡았어요? 300배를 잡아놨지만 실제로 항상 단락 전류가 300배 큰 전류 흐르진 않겠죠. 적으면은 수십 배, 많으면 수백 배까지도 흐를 수 있는 전류가 뭐다? 단락 전류. 그래서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 무슨 사고다? 단락 사고. 그 다음에 이 단락 전류는 무슨 전류다? 뒤진 전류. 뭐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봐보면은 자, 단락의 정의도 금방 나오죠. 단락의 정의. 자, 단락되기 전하고 후를 봐보면은 전압은 3000볼트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락 전류가 왜 많이 흘렀어? 아까 단락되기 전에는 임피던스가 300이었던 것이 1로 자, 임피던스가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어쩐다? 아주 많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교재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자, 단락의 정의는 자,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뭐인 상태다. 자,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앞으로 단락의 정의는 임피던스가 뭐인 상태다? 최소인 상태야. 자, 네 번째. 우리 나중에 2차가 보면은 단락 전류 정의도 쓰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2차를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단락 전류 정의는 이제 제가 한번 써볼까요? 자, 전로의 자, 성간이 전로니까 전솔로죠. 전솔로의 선하고 선 사이니까 성간이 자, 방금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로 자, 접촉되었을 때 자, 전로의 성간이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로 접촉되었을 때 자, 그 부분을 통하여 자, 흐르는 자, 큰 전류. 자, 이게 우리 단락 전류의 정의예요. 자, 전로의 성간이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로 접속됐을 때 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뭐다? 큰 전류. 그럼 여기서 반드시 이 말 꼭 들어가야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 얘가 우리 지금 2차에서 물어보는 일단 여러분들 단락 전류 정의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저 그림 봐보세요. 단락이 되게 되면은 단락 전류가 몇 번까지만 흐르고 끝나요. 1번 쪽으로까지만 흐르고 자, 더 이상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어떤 학생들은 쇼트가 나면은 쇼트 난 지점 뒤로도 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잖아요. 앞으로 단락 전류는 무슨 지점까지만 흐른다. 단락 지점까지만 흐른다. 자, 단락 전류는 단락 지점까지만 흐른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자, 여섯 번째. 우리 그리고 이 식을 봐보세요. 단락되기 전하고 후하고 임피던스 값만 바뀌었지 전압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자, 단락 전후야.
자, 전원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자, 불변이다. 자, 이거를 꼭 일단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자, 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세요. 우리 단락되기 전하고 후하고 전압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단락이 됐을 때, 자, 단락 전류가 얼마 흘렀어요? 3000 흘렀죠. 왜 3000 흘렀어요? 임피던스는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1이야 1. 전압이 3000 걸리니까 3000A 흐르죠. 그럼 전압이 6000V 걸리면, 자, 6000A 흐르죠. 만이면은 만 흐르잖아. 그러면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가 많이 흐를 거냐 적게 흐를 거냐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요? 전원 전압에서 결정나지. 그래서 앞으로 무슨 전류 크기는, 단락 전류 크기는 전원 전압에 의해서, 자, 결정이 된단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앞으로 단락 전류는 전원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러면 전원 전압이 더 큰 곳일수록 어째야 돼요? 단락 전류 더 많이 흐른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자, 여기다가 씁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방금 단락 전류를 쓸 때요. 자, Z분에 뭐라 썼어요? 자, 2라고 썼는데, 자, 뒤에서 정리할 때 이야기 할 겁니다. 일단 단락 전류 계산할 때 올라가는 이 전압 있죠? Y계선 측면에서는 상전압. 꼭 기억합니다. 상전압. 그러면 혹시 봐보세요. 상전압이 주어진 게 아니라 무슨 전압 주어지면? 성간전압 주어지면 뭘로? 루트 3으로 나누어서 또 계산이 돼야 되지. 그러면 계산했다 가정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V 주어지면 루트 3으로 나누고, 자, Z 또 이렇게 써봐야 되니까 이 식 쓸 건지 이 식 쓸 건지는 상전압 주어졌는지 성간전압 주어졌는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구분을. 그러면 이 상전압을 다른 말로 꼭 기억하세요. 성형전압, 이렇게 불러. 성형전압. 자, 앞으로 상전압을 뭐라 간다? 성형전압. 또 이 상전압을 뭐라 그러자? Y전압, 이렇게도 불러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다음에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에 보면 또 몰라. 꼭 기억하세요. 상전압, 성형전압, Y전압 다 어쩐다? 같은 전압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임피던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겠죠. 제가 전에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은.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이 Z라는 게 여기가 무슨 지점입니까? 단락 지점이죠. 단락 지점. Z가 이쪽에 있죠. 단락 지점을 기준해서 어디 쪽이다? 앞쪽의 임피던스예요. 앞쪽. 왜? 뒤쪽은 단락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임피던스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요 Z는 Z다 이렇게 알지 말고, 자, 무슨 지점을 기준으로? 자, 단락 지점을, 자, 기준으로, 자, 앞쪽의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가 들어가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 그림에서는, 자, 이 봐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이 단락 지점 기준으로 앞쪽 임피던스가 Z밖에 없지, Z. 그래서 하나만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임피던스가 Z1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Z2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락 전류 이렇게 흐를 때 임피던스를 몇 개 거쳐? 3개 거치죠. 그럼 3개 거치게 되면은 단락 전류식 어떻게 써야 돼요? 자, Z에다가, Z1에다가, Z2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죠. 무조건 단락 지점 기준에서 어디 쪽 거를 다 집어넣어라? 앞쪽 거를 다 집어넣는다. 이거 꼭 계산을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워버리긴 했는데, 우리 기계 배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단락되면 몇 암페어 흘렀어요? 자, 단락되기 전에 10A, 단락이 되면 3000A 이렇게 흘렀죠? 몇 배 큰 전류죠? 300배. 이 300배를 우리가 단락비 이렇게 가르쳐줘요. 단락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앞으로 단락비를 KS라고 씁니다만, 자, 단락되기 전에 10A, 단락된 후에 3000A. 그래서 300배 이렇게 됐죠. 300배. 자, 300배.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단락되기 전에 전격전류.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락된 후에 단락전류. IM분의 IS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우리 전력에서는 안 물어봅니다만 앞으로 단락비식은 IM분의 뭘로 쓴다. IS 이렇게 쓴다더라.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제가 오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에 제가 싹 정리를 거기다 해놨어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정리가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오음법에 대해서 단락전류 구하는 식도 배웠지만 전격전류가 뭔지, 단락전류가 뭔지, 단락의 정의가 뭔지, 단락전류 정의가 뭔지. 그러면 단락이 되면은 전류가 단락 지점까지 마른다. 단락되기 전하고 후에 전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해되셨죠? 단락되기 전하고 후하고, 자, 전압은 안 변하는데, 단락되기 전하고 후하고 전류 아까 크기 비교한 거 있었죠? 단락비라고 표현하더라. 그러면 단락전류 계산할 때 요 2라는 전압, 상전압, 성형전압, Y전압.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는 반드시 단락점 기준에서 어디 쪽 거다? 앞쪽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단락 용량 구하는 거를 조금 해볼 거예요. 단락 용량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퍼센트법에서 또 공식들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식 정리 후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